아 잠깐만, 찜 묻었단 말이 기분 나쁘나? 기분 나쁘죠. 너 빨갱이지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때문에 그래서 말씀할 때 진짜 찜 묻었다는 이제 말들을 참 불편한 얘기인데 많이들 하죠. 근데 아니 잠깐만, 찜 묻었단 말이 기분 나쁘나? 그 기분 나쁘죠. 너 빨갱이지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거. 그래요? 그래서 때문에 똥파리 하시는 분들은 그걸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진짜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훈장 같은 거지 그게. 나 진짜 그래 나 찜 묻었어. 진짜 우리 운동권 중에서도 진짜 우리 노동운동 하시는 그 피드계열 이런 분들은 좌파하면 좋아합니다. 스스로 좌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 너 좌파지, 너 좌종이지 막 하면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거나 찜 묻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이제, 딴 거 내가 준비를 좀 해왔어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질문부터는 별로 준비할 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순전히 뇌피셜과 추측과 그냥, 확증 편향으로만 가는 건데, 이해찬 대표는 아마 그 이화영 씨가 옛날에 이해찬과 굉장히 이해찬 개로 불릴 만한 그런 국회의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화영 씨인데 경기도 이제 부주사를 가게 됩니다. 이재명 씨 당선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야,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음모론 있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끼고 도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그럼 그 전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이래서 제가 이거 봐줬구나. 감쌌구나 하는 건데, 우리가 더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이재명 씨는 전략공천 받은 게 아니죠. 전략공천 받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의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후보입니다. 그것도 이제 당원과, 우리 여론조사로 했는데, 그리고 또 사실은 상대편 후보에 대해서 특혜를 줬어요. 원래는 처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공천할 때, 1위하고 2위하고 차이가 10%인가, 하여튼 20%인가 벌어지게 되면은 전략 공천을 줄 수 있게끔 룰을 만들었는데, 경기도하고 몇 개는 안 그랬어요. 왜 논란이 커질까봐. 그래서 당에서, 그래서 이해찬 후보하고, 다시 상대편 후보하고, 이 차이가 사실 때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론조사 범위가. 한 20% 정도 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천 룰대로라면 제 기억으로는 우리 이재명 씨한테 공천을 줬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예외 사항으로 뒀습니다. 그랬다가 진짜 문제가 소리가 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선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특혜를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불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공천을 이렇게 정해놓고 내가 여론조사하면 20% 이상 앞서는데 나 왜 경선 나가라고는 하느냐 불만 수 있었지만 본인도 워낙 말이 많고 문제가 크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 거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거를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하는 후보를 물론 문제가 있는 건 알죠. 그분들도. 그리고 상당수의 당원들이 이 사람이 적격자가 아니라는 걸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선거를 갖다 결과를 부정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부정이라는 것, 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이라는 건 참 치명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거고, 일단 또 후보로 선정이 됐으니, 최대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 당에서 지원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분란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다른데 경남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들 갔는데, 오히려 경기도는 좀 뜸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제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수 득표를 많이 갖고 가서 경기도에서 아시다시피 옛날에 유시민 작가도 떨어지고, 계속 우리가 후보를 당선자를 못 냈잖아요. 이번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아니라도 됐지. 근데 그거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건데, 어쨌거나 좋은 분위기였어요. 대통령 지지율을 타고 가기 좋은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또 이렇게 후보를 내고 하니까 당선이 또 됐고,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을, 자르라고 하니, 사퇴시키라고 또 출당을 시키라고 하니, 참 당에서도 입장이 곤혹스러울 테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당의 자산이다. 일단 당선된 이후에는
당의 자산이라는 생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찬 대표는 이화영 씨 때문에 추론이 되고, 이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거 뭐, 김어준 총수? 뭐 등등 또 가수 이승환?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유시민까지 다 찐묻었다고 하면은 그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최소주의를 따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51%만 같으면 너 우리 편이야, 너 저쪽 아니야 끌어들여야 되는데 자꾸 배제 정치를 하면은 그 누가 낫겠습니까? 대통령 편 누가 낫겠어요? 물론 서로가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서로 반목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똥파리라고 한쪽에서는 찐묻었다고 서로 그래버리면은 대통령만 많이 진짜 불쌍해져요, 나중에. 오늘 대통령 취임지 반이 1년 6개월, 2년 6개월이 됐는데, 2년 6개월 전에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 서로 겸허하게 돌아보자고요, 지금. 과연 우리가 그때 광화문에서 당선시키고 그렇게 좋아하던 모습이, 그때 단결됐던 모습이, 과연 지금 살아있느냐. 과연 그 총선을 어떻게 치르고 대선 어떻게 치를 것이냐. 그 이후에 우리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한 약속, 다시는 진봉미 안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장하시는 분들, 찐묻었다고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또,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은, 너무 범위가 강해졌다. 저도 이제 찐묻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재명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 찐묻었다고 하는 건 괜찮아. 제가 볼 때도. 그 사람들 아마 싫어하진 않을까.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이재명에 대해서 그냥 같이 욕을 안 했다고. 또 이재명에 대해서 조금의 이해하는 모습. 저건 잘하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찐묻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 분열상이 크지 않을까. 그런데 하여튼 그 근본적인 책임은 사실은 이재명 본인에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지사가 된 후, 또 지사가 되기 전, 요건 좀 우리가 구별하고, 자꾸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그런 공포에 대한 혐오와 공포가 굉장히 어우러져 있어요.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이, 야, 저러다 저거 진짜 대통령 되면은 이 나라 망초가 들고, 또 저러다 또 우리 또 친문이나 또 대통령한테 우리 해코지하는 거 아니야? 저 새끼 저거 못 믿겠는데 하는 그 불안, 공포, 다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말 하면은 이재명 지사나 그 주변 분들 싫어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 뭘로 장담하냐 그러면은, 장담은 못해. 근거는 없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선거라는 게, 특히 대선 같은 거는, 진짜 하늘이 내야 되는 거고, 본인에 대한 스토리, 과거 역사,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사람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게 대통령 자리예요. 지나가보자면 자한당에 지금 이명박이나 박근혜도 있지만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사람 마음을 얻었잖아요. 부자 만들어 드릴게요. 그 힘든 시기에 갑자기 부자 만들고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또 박근혜 나와가지고 그 미소를 보여주면서 제가 앞으로 이 미래를 갖다가 통일한국, 통일대박 막 하면서 설치되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속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게 없어요. 없고, 만약에 대선에 나가가지고 상대 측에서 욕설 동영상 한번 트는 순간, 아직 못 들은 사람도 아직 많거든요. 저도 사실은 안 들었어요. 경기도지사 선거 때니까 서로 제한도 있고 한데, 그거 상대편으로 틀고 나면요. 상황은 게임 끝이고, 근데 경선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안 될 건데, 이게 자꾸 증폭되는 건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친문, 이런 후보들이 자꾸 이제 도태돼가고 있잖아요, 이제.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나머지 분들도 한이정 지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참 믿을만한 사람이 없는, 불안함이 같이 내재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래서 상대편을 갖다가 그냥 찌하고 똥파 이런 걸로 좀 하지 말고, 그냥, 요즘 그래도, 개국본? 그리고 또 북유계? 이렇게 부르니까 차라리
좀 낫긴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불러주는 게. 근데 이쪽에서는 여의도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이니까. 그리고 찌묻었다고 자꾸 이렇게 지적질하고 갈라치기 하는 건 저도 진짜로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렇죠. 정말 이러다가 누구는 남을까? 어느 날 나도 찌시 묻어있지 않을까? 찌시지 막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된다고 해도 저는 찌은 아니니까 똥파리 똥파리는 아닌 거지만 그냥 못 팔게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갈라치는 건 저도 너무 그래요. 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는 모을 때라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갈라져면 안 되는데 근데 그쪽 스피커들이 계속 방송에서 똥파리라고 그 개국본부터 시작해서 화해도 갈라치기는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뭐야? 7번은 나중에 기회 될 때 하고 앞으로 이런 혐오와 증오, 분열이 이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각자 뭐 생각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솔직히 저는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때 이제 우리가 벤자민님하고도 공유도 하고 고민도 했지만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을 진짜 순수하게 지지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모아서 새롭게 우리가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진짜 끝까지 대통령, 퇴임 때까지 대통령을 지키는 내년 총선 승리, 대선 승리해서 그런 역할,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고자 했는데, 지금 포기했어요. 이게 도저히 몇몇 사람이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면은 진짜 그 빅마우스들, 진짜 우리가 누군지는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대타협을 해야 된다. 나를 내려놓고 진짜 대통령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이재명을 다 제외해놓고 항상 모든 논의에 논란에 이재명을 놓지 마라. 또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타협을 보지 않는 한 힘들겠다. 우리 다 시민광장 회원이었잖아. 지금 회원인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아마 안 없을 거예요. 유시민 작가가 그때 그 시민관계 해체하라고 할 때 많은 분들 나가셨는데 나가셨나요? 그죠. 어쨌거나 유 작가까지도 이제 찌빠나고 지금 이 검찰을 넘어서 언론과도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고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좀 일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김호중 같은 분도 자살 아닙니까? 그리고 뉴비 씨도 새로운 방송을 갖다가 이제 대통령 지키는 진짜 무파를 상징하고 나왔으면은 서로들 조금 이렇게 모여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아이들을 각자 자숙을 하면서 여기서는 더 이상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힘들 겁니다. 이게 너무나 힘들 것 같고 이미 권력화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래요. 몇몇 분들 최근에 또 우리 곁을 아직 떠난 거나 마찬가지처럼 자꾸 이제 우리 이탈하신 분들 우리 이제 남양주에 우리 유 선생님도 그렇고 좀 많이들 조금 각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대통령 너무 늙고 외롭잖아요 요새. 대통령님만 늙은 것 같아. 김영님. 저도 늙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김영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모일 수 없을까요?